안녕하십니까, 이재박입니다. 약 1년 반 만에 방송을 재개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겪은 일을 얘기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죽을 뻔한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등산 중에 높은 바위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일도 있었고, 하산을 하다가 굴러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죽을 고비는 여러 번 넘겼습니다만 실제로 죽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재작년 9월 2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2시 반쯤에 가슴이 쪼이는 듯이 아프고 답답해서 소화기를 찾고 있는데 자던 아들이 아빠 뭐 하세요? 하면서 방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급체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소화제 2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낀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돌려 세웠어요. 왜? 하고 돌아서는데 그 순간 정전이 되듯이 세상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이 밤하늘을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한겨울에 밤바다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렸을 적에 우물을 들여다볼 때처럼 너무 조용하고 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들이 말하기를 제가 그때 쓰러져서 호흡이 없고 심장도 뛰지 않고 피부가 순식간에 검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아들이 CPR을 하면서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구급대원 3분이 도착해서 AED로 여러 번 심장에 충격을 줬는데도 호흡이 없으니까 경험상 이 정도면은 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아들에게 이제 말하면서 119에 또 다른 구급대원 지원 요청을 했답니다. 그 뒤에 구급대원 3분이 더 오셔서 혈관 확장제를 주사했는데 사후 경직 때문에 첫 번째 주사기의 바늘이 잘 들어가지도 않고 파손되었답니다. 그때 지켜보던 아들은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데요. 2번째 주사가 어렵게 주입되고 제세 동기로 계속 충격을 주니까 제가 약한 호흡을 하더랍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후에 저승사자인지 사람인지 검은 형체들이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요즘은 잘 없는데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손님 중에 이런 것을 묻는 분들이 계셨어요. 원래 제가 상복 입을 운은 없습니까? 또는 저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람의 운을 볼 때 가장 불길한 것이 단명입니다. 다른 말로는 급사, 요절, 절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단명수가 사주에 있다고 하면은 앞이 캄캄할 겁니다. 이러한 단명수는 사주를 감정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태어난 생일과 생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또는 사주가 신약하거나 너무 신강할 때와 천살, 원진살, 귀문살이 사주에 있으면 단명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출생할 때에 보너스로 상문살, 육개살과 같은 살들을 적게는 60, 70개에서 많게는 100개 이상을 사주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러한 사주상의 살들은요, 대운이나 해운에서 겹치지 않는 이상 사람의 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7, 80년대에 서울에서 점집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아실 분인데요. 무학재 박선생이라고 그 시대에 유명한 무속인이 있었습니다. 저도 3번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중풍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죠. 덕이 높은 스님인 법정 스님도 폐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자신의 명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주로 사람의 명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예언한 것이 아니라 사망한 뒤에 그 사주를 두고 이러해서 올해는 이 사람의 명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해석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사람의 재물운이나 인간관계, 직업운, 건강운은 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명과 가장 관계가 깊은 운이 바로 건강운이겠죠.
그 명과 관계가 되는 금강문은 사주 원국에서 해가 중요합니다. 해란 해칠해자를 쓰는데요. 듣기만 해도 불길한 느낌이죠. 말 그대로 내 명을 손상시키거나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주 지지에서 자미, 추고, 인사, 묘진, 신해, 유술 등이 작용을 하면은 명을 해친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주에 있는 것만으로는 그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주 오행의 구성에 따라서 간혹 이러한 해가 세운과 대운에서 또는 세운과 일진에서 여러 개가 겹칠 때는 건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운이 겹칠 때에 사소한 일도 명을 해치고 몸을 다칠 수도 있는데 그리 흔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때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운이 들어올 때와 약한 운이 오는지 그 때를 보는 것이 사주풀이입니다. 어부도 고기잡이 나갈 때에 물때를 보고 바다로 나갑니다. 농부도 농사를 지을 때에 절기의 때를 보고 파종을 하죠. 그 때가 맞지 않으면 헌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할 때에도 이 해가 겹치지 않는 날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 해라는 운세가 겹칠 때에 신생아를 출산하는 사모님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아 상태에서는 아주 건강했는데 출산하는 날 산모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출산이 아니더라도 때가 나쁘면 쌍꺼풀이나 코와 같은 간단한 성형수술을 하다가 의사의 실수가 아닌데도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또 위험하지도 않는 간단한 장비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몸을 다치는 사람도 있고요.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은 장거리 해외여행이나 급하지 않는 수술은 이 해가 겹칠 때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겪은 급성심정지는 응급실 도착 전에 40%, 시술 후에도 10%의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때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심정지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갑자기 죽음으로 발견될 수도 있는 일인데요. 저는 그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자리에 다 있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수명은 사주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과 유전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 마을에 어떤 공장이 들어오면서 주민들 중에 암 환자가 속출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요절한 사람은 대부분이 유전입니다. 저는 고지혈증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는데요. 의사분도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영국 BBC에서 한국을 세계 5대 장수국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명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 이유는 의료보험제도와 큰 병원에 우수한 의료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운세에서 형충파해가 겹칠 때에는 행동을 조심하는 것밖에 없고요. 유전적이거나 각종 질병으로 생기는 그러한 단명을 피하는 방법은 즉 장수대명과 그 명주를 잇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의 의사와 자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장수 비법입니다. 저도 평소에 의사분이 식습관을 바꾸고 혈전용해제 같은 약들을 복용하라고 했거든요. 그거 무시했다가 심정지가 왔습니다. 운세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유전이 아닌 다른 단명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실수나 원치 않는 일로부터 죽음을 피하지 못한 사람의 사주를 단명사주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명은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명수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